안녕하세요. IB셉트에서 IB 이코노믹스 강의를 맡고 있는 원장 임영란입니다. 오늘 저희 2022년도 여름 특강 IB셉트 이콘 강의 진도표랑 그리고 샘플 강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진도표 보기 전에 저희 실러버스 이코노믹스 실러버스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뭐 Introduction to Economics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경제 용어들을 배우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그런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IB 이코노믹스는 이렇게 큰 세 가지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 경제인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거시 경제인 매크로 이코노믹스, 그리고 국제 경제 인터 글로벌 이코노미, 이렇게 세 가지의 이코노믹스 실러버스가 세 가지의 챕터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에서 이 코어 부분, 그러니까 하이어 레벨과 스탠다드 레벨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부분을 저희가 코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코어 부분을 IB first year 때 보통 이제 배우게 되고, 그리고 뭐 학교마다 진도의 순서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또 IB first year 때 이 매크로 이코노믹스를 한 30%에서 50% 정도 커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이 매크로 이코노믹스를 나가지 않고 특히 하이어 레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하이어 레벨 파트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 그 세세한 진도를 당연히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진도인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코어 부분과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이제 인트로 부분을 여름 특강 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표를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일단 원래 기존 실러버스, 예전 실러버스에서는 이 인트로덕션 파트가 크게 분배가 되지 않았지만, 이 바뀐 실러버스에서는 이제 인트로 파트가 조금 더 비중 있게 들어가게 돼서 저희도 이제 기본적인 terms와 그리고 뭐 economic perspective 이런 거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마이크로 코어 파트, 그래서 마켓이라든지 elasticities 라든지 government intervention,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좀 중간중간에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3주차 마지막 날에 모의고사가 학원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IB 기출 문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모의고사 진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제 IB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중간중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켓 페일리어, 이게 마켓 페일리어는 좀 큰 챕터라서 좀 시간을 많이 쓸 예정이긴 한데, 이제 여기까지가 마이크로 코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게 사회과학 그룹에 있기는 하지만 좀 이해가 중요한 과목이라서 진도를 좀 빨리 많이 빼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어 보통 11학년 1년 동안 하는 진도의 한 70% 정도를 커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마이크로 코어 부분의 진도가 다 끝나게 되면 문제풀이를 할 예정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예상한 진도보다 조금 더 진도가 빠르게 나간다면 매크로의, 그러니까 거시 경제의 인트로 부분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여름 특강 진도표 이제 설명해 드렸고,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샘플 강의 진행을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코노믹스를 처음 이제 접하는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쉬운 개념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코노믹스에서 맨 처음 배우는 이코노믹 모델이 이제 PPC라는 게 있는데, 이 PPC 같은 경우에는 Production Possibilities Curve라는 건데, 이 PPC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그 즈가 있습니다. 보통 그 즈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output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output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즈가 있고 services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resource로 만들어진 output인데, tangible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형체가 있는 것들을 goods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intangible한 것들을 저희가 services라고 합니다. 그래서 resource, 자원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output인데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뭐 goods and services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output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services를 생략하고 goods라고 이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goods라고 할 때에는 꼭 tangible한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냥 output 전체적으로 output을 의미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의 물건을 produce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랑 그다음에 컴퓨터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레인지랑 컴퓨터 이 두 가지를 최대한 몇 개까지 produce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curve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코노믹 모델에서는 저희가 항상 assumption이라는 걸 쓰는데, 왜냐면 이제 real world는 너무 complicated하기 때문에 그 real world에 있는 모든 변화를 다 한 다이어그램에서 보여주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real world를 simplify 하기 위해서 저희는 assumption을 making하고, 그 assumption이 있는 상태로 어떤 variable들의 변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simplification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PC 모델에서 쓰는 assumption 같은 경우에는 resource가 이제 fully and most efficiently employed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코노미에 있는 자원이 하나도 놀지 않고 모두 다 쓰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쓰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근데 이 most efficiently라는 뜻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정확한 definition을 알려주자면, 얘네들은 이제 without resource waste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모두 다 프로덕션에 쓰였을 때를 저희가 이제 efficient한 이제 production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워커가 있다고 칠게요. 그 워커가 일을 하는데 10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10시간 working hour 중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예를 들면 막 인스타 같은 거 하고 SNS 같은 거 하고 놀아요. 그러면 이 한두 시간 동안은 이 워커가 wasted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resource가 만약에 이 worker가 most efficiently production에 쓰이게 되면 이 한두 시간도 놀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most efficient한 상황인데, 물론 reality에서는 사실상 worker들이 이런 식으로 막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real life를 simplify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1도 놀지 않고 resource가 가장 효율적으로 employed가 됐을 때, 그리고 단 한 명의 리소스, 단 한 개의 리소스도 놀지 않고 다 프로덕션에 쓰였을 때, 그럴 때 우리가 produce 할 수 있는 maximum quantity of two goods를 보여주는 curve가 바로 PPC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소스가 다 쓰였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쓰였을 때 우리는 전자레인지 40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지금 컨비네이션 B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35개, 컴퓨터 17개죠. 그래서 저희는 A 컨비네이션에서 produce 할 수도 있고, B 컨비네이션에서 produce 할 수도 있고, C 컨비네이션, D 컨비네이션, E 컨비네이션에서 produce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이 PPC curve는 보통 이코노미나 프로듀서의 최대한의 프로덕션 어빌리티를 보여주는 curve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를 최대한 썼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썼을 때 우리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40개 만들고 컴퓨터를 안 만들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조금 적게 만들고 컴퓨터를 17개 만들거나, 그래서 이제 리소스를 최대한 썼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썼을 때 이 컨비네이션을 만들거나 이 컨비네이션을 만들거나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컨비네이션에 포인트를 찍어 가지고 이렇게 커브로 연결을 해 놓은 게 PP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포인트가 PPC 커브 위에 있냐,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하는 게 다른데요. 예를 들자면 포인트가 on the PPC curve에 있다. 그러면은 PPC curve 위에 있으니까 실제 이 포인트는 실제 현재 이코노미가 프로듀서하고 있는 combination of two goods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컨비네이션을 포인트 B에서 프로듀스하고 있다. 즉 현재 우리가 35개 그리고 17개의 컴퓨터를 프로듀스하고 있다. 35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스랑 그다음에 17개의 컴퓨터를 프로듀스하고 있다. 그 뜻은 지금 포인트가 on the PPC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의 모든 리소스를 다 프로덕션에 쓰고 있고, 최대한 efficient하게 그 리소스들을 프로덕션에 쓰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실제 저희의 actual production이 그 포인트가 actual production을 보여주는 포인트가 inside PPC에 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최대한의 능력만큼 물건을 프로듀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현재 이코노미의 actual production이 포인트 F다. 그 말은 resource를 다 쓰고 있지 않거나 most efficiently 쓰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 인사이드 PPC에 있을 때에는 지금 unemployment resource가 있거나 이게 이제 resource가 fully employed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니면 resource의 wastage가 있거나 resource가 most efficiently 쓰이지 않고 있고 어느 정도는 낭비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지금 G는 어떨까요? 이 PPC curve 밖에 있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나 리소스로는 만들 수 없는 combination of two goods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최대한 다 쓰고 most efficiently 썼는데 그래도 우리가 갈 수 있는 combination은 예를 들면 포인트 C까지죠. A나 B나 C나 D나 E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포인트고 우리의 production ability를 maximum으로 썼을 때 갈 수 있는 포인트고 PPC 바깥에 있는 포인트는 저희가 produce 할 수 있는 그 이상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인트 G 같은 경우에는 unattainable 포인트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resource나 technology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저희 능력 이상이니까. 자, 하지만 만약에 in the future에 이코노미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의 양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퀄리티가 좋아지게 되면 PPC가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커질 수가 있어요. 이코노미의 production ability가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at some future date에는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unattainable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포인트가 inside에 있냐, on the curve에 있냐, outside the curve에 있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코노미가 resource에 unemployment가 있는지 혹은 inefficiency가 resource의 usage에 inefficiency가 있는지 혹은 unemployment가 없고 모든 resource가 다 most efficiently employed가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PPC 포인트가 PPC의 안쪽에 있냐, under curve에 있냐, 바깥쪽에 있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 그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real life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resource가 100%다 employed가 되고 resource가 아까 말한 것처럼 1도 놀지 않고 wastage가 없고 다 100% efficient하게 production에 쓰일 수가 있냐? 실제 리얼리티에서는 사실상 그러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제 real world의 PPC는 대부분의 이코노미가 다 point inside PPC에 찍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코노미가 얼마나 unemployment가 많고 inefficiency of resource usage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포인트가 PPC에 굉장히 안쪽에 찍힐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안쪽에 찍힐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막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제 프로덕션을 많이 안 하고 있죠. 지금 막 웨펀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뭐 나가서 싸우고 이제 워커들이 그런 걸 해야 되니까 프로덕션을 많이 안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포인트가 굉장히 안쪽에 많이 인사이드에 찍힐 거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코로나에서 리커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더 이제 경기가 요즘 좋아지고 있죠. 좋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unemployment가 좀 적은 경우에 경기가 괜찮은 경우에는 이 production ability에 좀 더 가깝게 actual production 포인트가 찍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직 IB 이코노믹스를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쉬운 개념이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IB 이코노믹스를 하면서 처음 배울 이코노믹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봤는데요. 물론 지금 PPC 커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티오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배워야 하지만 이거는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좀 더 짧게 설명을 해 봤고요. 여름 특강 때 또 저희가 또 더 자세하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